조기 교육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면에 있어서 이제 책을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참 이 그냥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운 진실을 뭐 방송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저 유튜브를 찍어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지만 우연이라도 이 내용을 보셨다면 반드시 어린 시절에 뭐 지금 애를 다 키우셨다면 손주, 손녀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뭔가 하나의 특징이 있는 개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나면 행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행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행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다면? 아마 종교적인 거겠죠, 아무래도. 아주 정말로 정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어떤 높은 경지의 영적 능력을 얻는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살아보니까 세상 만사 만물은 다 허망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지위가 높아도 저도 지위가 꽤 높은 편에 있어 봤어요. 뭐 크게 높은 뭐 고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교사로서 장학사도 해보고 교육연구사도 해보고 교감도 해보고 교장도 해보고 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고 훈장도 받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것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이미 아직 죽기도 전이지만 이미 다 느끼고 있어요. 그때 뭐 굉장히 많은 예산도 주무르고 또 많은 부하 직원도 들고 있었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더라 이거에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 은퇴한다면은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처럼 이렇게 연부를 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연부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사실 저는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얘기 안 하지만 기독교인에게도 아주 친한 친구한테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제 친구 장로인 친구한테. 야, 너 그 성경에 보니까 제 말 의견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중언부언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자네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도해서 뭘 해달라 뭐 이렇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게 바로 중언부언 아닌가? 불교에서는 염불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부처님 명호만 계속 외우면 부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모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일을 어떤 목표를 두고서 그 목표를 둘이서 생각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불렀어요. 그 친구랑. 그런 그 뭐 연불풍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 걸 했는데 정말 효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뭐 맞다 틀리다 전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는 건 좋습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그래서 조기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16.5배의 효과가 있어요. 이건 뭐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16.5배. 와, 2배만 해도 대단한데 16.5배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탁구 배우러 갑니다. 탁구장에 서른이 넘어가지고 가요. 뭐 40살이나 이때쯤 가서 탁구장에 가서 이제 레슨비를 내고 폼을 배우고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선수 출신들하고 같이 게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걸 저는 60%의 원리라고 만들어냈어요. 그 60%의 원리다. 테니스, 배드민턴 아무리 가서 열심히 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수 출신들은 선수 출신들이 게임을 자강조라 해서 그 사람들 게임하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에서 ABC조로 나눠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일반인끼리도 또 층차가 나요.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안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능 능력 체감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나이가 어릴 때 하면 100%라면 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5%씩 줄어가지고 나중에 30세가 넘으면 60% 이상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다. 실력이 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가 너무나 많잖아. 이강인 선수 아버지가 이윤성 씨가 태권도 관장을 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제 생각인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때 장학사였던 때였기 때문에 투기 종목을 하는 태권도나 유도나 하는 사람들은 구기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그 태권도장이나 뭐 유도하는 유도장이나 이런 데서 구기 운동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강인 아버지는 마라도나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마라도나처럼 이왕 연습하는 건 이제 아들을 재밌게, 이거 처음에가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가 축구를 시켰는데 재밌게 이렇게 아주 접근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게끔 만들어오면 걔가 재미를 느껴야만 계속 하겠지요. 하지 말라도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호날두 얘기 들어보니까 호날두 축구하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하는데 어머니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축구공 닦는 걸로 해가지고 그 클럽에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 축구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럴 때 애들은 실력이 늘거든요. 또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는 박미희 씨는 피겨를 조금 했지만 조금밖에 안 했던 분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잘 해야 된다는 기본은 아마 그분이 다 전수시켜서 어린 시절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박세리, 우리나라 지금 뭐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박세리 선수가 처음이에요. 처음. 세계를 제패한 첫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가 엄청나죠. 그 아버지 박종천 씨는 주먹 출신이었었다 그랬는데 한 싱글 정도 치는 실력이었다 그래요. 싱글 아마추어 중에서는 제일 잘 치는 편이죠. 그렇지만 뭐 프로 선수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이분이 어린 시절에 가르쳤어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축구 조금 할 수 있는 분이 자기 자식을 축구 선수로 가르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기본만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박세리 선수가 세계를 한 번 제패했던 거. 한 번 제패하면 그 다음엔 잘 나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영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뭔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 스승님, 제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을 보면 이렇게 큰 스승이 된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분이 할머니가 아주 굉장히 신실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경전을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저 손주들 중에서 똑똑한 애 책 읽어주는 당번으로 우리 스승님이 선발을 됐어요. 조금 어린 시절에 어린애죠. 어린애가 와서 할머니한테 경전을 읽어주는 그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매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쪽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뭐 불교 신자는 불교 경전만 보고 기독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아침에 절에 가고 점심엔 교회 가고 저녁엔 마음의 태교회 가고 이렇게 종교에 대한 분별, 분석, 뭐 파별 이런 게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간에 좋으면 다 보시니까 노자의 도덕경도 보게 되고 읽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보지 말아야 될 책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독일 의사랑 유학을 가가지고 독일 의사를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를 깨닫겠다고 히말라야로 가서 도를 깨우치셨어요. 정말로. 근데 그 밑바탕이 되는 그 근본은 바로 이강인 선수가 축구를 해가지고 이미 어릴 때 그때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미 이강인 선수는 기술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났어요. 기술, 뭐 볼 잡고 트래핑하고 뭐 드리블하는 능력이 슛하고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이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영적 능력, 영적인 지식, 영적에 대한 갈망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럼
사람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는 평생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행복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아니, 서울대학을 들어가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매일 남한테 사기나 치고 변호사라는 직책을 하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의 브로커 노릇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게 버는 돈들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나빠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조기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기 교육은 16.5배의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어떤 것이든 간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